반갑습니다. 속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전형 계획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어차피 이제 조만간 모집 요강이 나오긴 할 건데,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형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어떤 점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오늘은 고려대학교의 세 가지 학생부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 전형과 계열 적합형 전형이 각각 어떤 의도로 만들어져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인지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학교 추천 전형으로 해서 1158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로 해서 일괄평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과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형은 각각 1178명, 495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여느 학생부 종합 전형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평가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 그리고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이 40%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전형 비교 분석할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이 계열 적합형의 면접 비중이 조금 더 높다고 해서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계열 적합형에 지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자체에서 아예 특목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전형 설계가 들어박힌 전형이어가지고 일반고 학생들은 계열 적합형이 아니라 무조건 학교 추천형이나 학업 우수형으로 지원을 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균등 전형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실기 실적 특기자 전형으로 해서 인문계 모집단이 95명, 컴퓨터학과 19명, 체육교육과 40명, 디자인 조형학부 15명, 사이버 국방학과 18명, 정원 내의 인원이 아니라 정원 외의 인원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제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1 전형이 있었고, 학생부 종합 학교 추천 2,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있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교 추천 전형으로 묶이는 이 두 가지 전형에 대해서는 재적 학생 수의 4% 정도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방식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만 3배수로 선발을 하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5배수로 1단계로 선발을 한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각각 50, 50, 50, 50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합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세 전형이 모두 정해져 있었고, 세 전형 중 하나의 전형만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꽤 많이 바뀌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학교 추천 전형이 통합이 됐고,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재적 학생 수의 4%만 추천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로 해서 일괄평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됐죠. 학업 우수형으로 해서 1178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이나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두 전형 모두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이 평가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학업 우수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정해져 있고,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에서 상기 전형 중 한 개만 지원을 가능하고, 학업 우수형을 지원하는 동시에 계열 적합형 에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면은 작년까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나눠져 있던 학교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으로 아예 통합이 됐고, 400명 가량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와가지고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2021학년도 입시 전형 계획을 본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앴고, 나도 스펙은 좀 쌓아놨으니까 지원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형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계열 적합형에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역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해둬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개 전형에 대해서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던 고려대학교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일부러 신설했다는 것은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특목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걸러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작년에 원래 특목고 학생들이 1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싶었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걸려버렸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밖에 선발을 못했고, 고려대학교에서는 작년에 선발하지 못한 특목고 학생들을 감안을 해서 올해는 아예 특목고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전형으로 설계된 것이 계열 적합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멋모르고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으로 원서를 넣었다가는 원서비를 낭비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이 계열 적합형과 학업 우수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전형 분석 콘텐츠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우선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의 전형 요약을 이렇게 보면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 학업 우수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 그리고 실기 실적 특기자 전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말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댓글에 있는 컨텐츠 링크를 한번 따라오시면은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21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가지 제가 특이한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021학년도 기준으로는 고려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부터 이 언어학과 모집 단위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형 선발 인원들을 실기 실적 특기자 전형으로 배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전형을 직접 설계한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문과대학 모집 단위를 한번 봐보시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문과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부터 한문학과까지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3개 쪼르륵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과대학 중에서도 영어영문학과부터 언어학과까지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으로 선발을 하되 계열 적합형으로는 선발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대신 여기서 선발할 인원들이 바로 옆에 있는 전형의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으로 넘어가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 영어영문학과부터 언어학과까지 언어, 어학, 전공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형에 대해서는 일반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만약에 저과 학생들을 이제 계열적합형으로 선발을 한다고 하면은 일반고 문과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찔러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 친구들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 학생들도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고려대학교의 의지가 뭐냐면 그렇게 전형 지원군이 혼재돼서 골아프게 전형을 운영을 할 바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 특목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일반고 학생들이 고려대를 가려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을 통해서만 와라.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하게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줄 테니까. 다만 이제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뽑을 거고 특히 어학 역량과 어학 전공 적합성에 굉장히 높게 들어가는 이 학과들에 대해서는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을 선발할 거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눈여겨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같아요. 학생들 중에 분명히 이 말을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특기자 전형은 일반고도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일반고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지원 자격을 보면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중 외국어 분야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집 단위 관련 분야의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 일반고에서는 영어영문학과를 제외하고 도고동문학과나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 노어노문, 일어일문, 서어서문학과 관련 역량을 어필하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지원 자격을 이렇게 멘션을 해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특목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합격 가능성은 물론 지원 자격을 만족할 가능성 자체도 매우 낮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통계는 3개와 5등급, 자연계는 3개와 6등급, 의대는 4개와 5등급 이렇게 나와있고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조금 퍼져 있어요. 3개가 아니라 4개 기준으로 해서 7등급, 그리고 4개 합 8등급, 의과대학은 4개와 5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실적 같은 경우는 계열적합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계 모집 단위에 대해서 응시 과목을 다 지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올해 고려대학교 원서를 접수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고려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은 각 전형별로 그냥 이 지원 자격 채운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전형이 어떤 의도로 설계가 되었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잘 어필을 해야만 합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